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2시간 간격으로 차량 여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50대 탑차 운전자가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두 사고 모두 운전자들이 깜빡 조는 사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쩍 포근해진 날씨 속에 졸음운전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거리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탑차 앞부분이 충격으로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화물칸에 실려 있던 고기가 나뒹굽니다. 뒤따르던 승용차도 박살이 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3분쯤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남공주 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버스와 25톤 탱크롤이 탑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정체가 되니까 저는 1차로에 정차를 했는데 몇 초 있다가 꽝꽝 때린 거예요.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 59살 남성 A씨가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7명이 다쳤습니다. 이보다 1시간 50분 전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천안-논산고속도로 정우터널 인근에서도 버스 4대와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버스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던 건설노조원 등이 타고 있었는데 50대 화물차 운전자와 60대 노조원이 크게 다쳤고 2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이어진 공주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3.8도로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졸음운전 교통사고 사망률보다 3배나 높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날이 풀리는 시기인 만큼 졸음운전 사고가 크게 늘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정체가 형성되는 끝점에서 후미초돌로 대형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운전자들께서는 출발 전 충분히 휴식하시고 2시간 이상 운전 시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었다 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거나 외부 순환 버튼을 눌러 공기를 순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어젯밤 8시쯤 서산시 운산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산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추돌해 버스 승객과 화물차 운전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출입문이 부서지고 창문을 통해 승객 9명이 구조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가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제 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관광명소에 야간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하룻밤 더 머무는 체류형 관광 사업을 육성하게 되는데 대원시는 찬란하게 빛나는 대전을 테마로 엑스포 과학공원과 대전 컨벤션센터, 한밭수목원 등을 핵심 권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대원시는 대덕특구와 카이스트, 중앙과학관 등 과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체류형 과학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대전 영시축제, 유성관광특구와도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과 15개 시군은 통학버스 운행이나 저소득 학생 지원 등 여러 가지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협의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산시가 5개 사업에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했던 사업이 일방적으로 깨지면서 계약을 코앞에 두고 극심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산시는 아산교육지원청과 올해 공동교육사업으로 8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담금 1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교육청이 계약을 앞두고 지원 대상 등 세부 작업을 벌이던 중 아산시가 느닷없이 5개 분야 예산 5억 6천여만 원 전액을 삭감한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지난해 양 기관의 협의와 아산시 최종 결재 과정을 거쳐 의회 승인까지 받아 확정된 사업이 순식간에 뒤집힌 건데 박경기 시장이 교육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라며 취해진 조치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학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비춰집니다. 교육의 본질적인 성격의 사업은 교육청이 재정 부담과 추진을 하고 저희는 이제 보조적 특성화된 사업을 시에서 지원이나 추진을 해서
날벼락 같은 일방통보에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산시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업은 오지마을 통학버스 운행과 저소득층 학생 교재비 지원 등 학습 결손 예방 사업,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주로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교육청은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의 지원을 끊을 수는 없어 축소하더라도 일단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하행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올해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던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아산시는 학교 상수요금 감면도 중단시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다른 예산을 빼서 상수도요금을 충당해야 되는 만큼 학교마다 상수도요금 예산 마련을 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핵심인데 교육사업은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방침에 결국 피해는 농촌학교 통학 차질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당진시청 공무원들과 민간 환경감시센터 직원들이 환경감시 대상 기업과 고가의 식사,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당진의 한 한우 식당에서 시공무원 4명과 현대제철, 당진화력 임직원, 2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센터 직원 등 14명이 모여 고기와 술을 마셨고 124만 원 상당의 술값은 현대제철 측이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임은 시청 환경부서 직원이 주선했으며 이 직원은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해당 공무원들과 환경감시센터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2월에서 4월 도시가스 사용분 납부를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용과 업무 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16,000여 곳으로 요금 납부 유예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모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면서 도내 지원 대상이 58,360가구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심은 지 80일 만에 수확해 산모작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쌀을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했습니다. 이 쌀 품종을 이용해 파이를 만들었더니 반응이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쌀은 남아도는 반면 밀은 전량 수입하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찹쌀 100%로 만든 빵을 먹고 있습니다. 원료가 된 쌀 품종은 충남 22호, 일명 빠르미 찰로 4-5개월은 크는 다른 품종과 달리 심은 지 80일 만에 수확한 겁니다. 식감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찰지다는 게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밀가루는 약간 텁텁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맛이 있는데 이것은 좀 찰지면서도 쫀득거리고 부드러운 맛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맵쌀은 빠르미, 찹쌀은 빠르미 찰로 국내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품종인데 충남 농업기술원이 개발해 산모작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부여지역 시설하우스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는 수박, 토마토를 키우고 6월에는 빠르미를 심어 9월 수확한 뒤 10월부터 오이와 시금치를 재배합니다. 다른 작물들 사이에 이 빠르미를 심은 뒤 여기서 생산한 찹쌀로 제과업체와 파이를 만들었더니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점점 부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택배 주문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쌀 수요도 많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원은 빵 외에도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해 찹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지에서 빠르미 품종과 밀의 이모작을 연구 중인데 벼의 생육기간이 짧은 만큼 밀을 더 긴 시간 재배해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노지에서는 밀하고 벼 이모작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벼의 재배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제 노지에서 많이 재배가 되게 되면 밀과 보리 이런 동계작물과의 이모작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은 올해 안에 품종 등록해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쌀은 초과 생산되고 밀은 전량 수입하는 모순을 해결하는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사용하는 휠체어를 상습적으로 훔쳐 고물로 팔아넘기고 아파트 등에서 택배 등을 훔쳐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59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10여 대 넘는 휠체어를 훔치고 개봉이 안 된 택배와 학원가에 세워둔 자전거 등 닥치는 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940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미 수십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단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김정원 판사는 지난 2021년 7월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의 승용차 문을 열고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뒤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덕특구가 있는 대전은 국내 연구장비 관련 기업 3곳 중 2곳이 몰려있을 만큼 연구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산업진흥단지로 대전이 선정되면서 연구장비 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연구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2조 원에서 내후년엔 40조 원으로 추산될 정도지만 외국산 장비 의존도가 높습니다. 해외에선 관련 기업 한 곳이 한 해 2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정도로 유망한 시장으로 국내 연구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연구장비 산업에 특화된 대전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장비 전문기업 34곳 가운데 67%인 23곳이 대전에 있고 정부 출연연과 기업 부설연구소, 창업지원기관도 2,300여 곳에 달해 연구장비 산업 육성에 최적지라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표준과학연구원이 기술 지원과 신규 개발 장비의 실증도 지원하고 각 기업들이 연구에 필요한 장비 개발에 나서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유성구, 탐립, 용산, 관평동 일원과 전민동, 둥곡동 일원 등 3개 지구에 앞으로 4년간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해 시비 60억 원 등 180억 원이 연구장비 산업 육성에 투입됩니다. 대전시는 관련 기업들의 창업과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오는 2032년까지 지역의 전문 연구 기업을 200여 곳, 기업 종사자는 8,00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역량 강화 융합 촉진 및 테스트베드 R&D를 지원하고 창업, 사업화, 시장 창조 등 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다만 고급 연구 인력 수급이 중요한 연구장비 기업의 특성상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거주 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점은 과제입니다. 연구 인력은 고급 인력이 필요로 하는데 대전 지역이 수도권에 비해서 거주 환경이 열악한 편입니다. 이것이 개선이 되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전이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되면서 나노, 반도체, 바이오 헬스 등 대전시가 추진 중인 4대 전략산업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내일 제104주년 삼일절을 맞이해 코로나 여파로 4년 만에 대면으로 뜻깊은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오전부터 기념식을 시작으로 1919명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귀국 시 탔던 수송기 탑승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대전 은흥정이 거리에서도 독립선언서 낭독, 서예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104년 전 그날의 감동이 재현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사 작업을 마무리하고 540만 제곱미터를 국유화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적공부 등의 일본인 명의 귀속 의심 재산 5만 2천여 필지 가운데 14.5%인 7,510필지를
국유화 가능 귀속 대상으로 확인해 6,779필지, 540만 제곱미터를 국유화하고 나머지 731필지, 75만 제곱미터도 올해 말까지 국유화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일제 흔적 지우기 사업으로 공적 장부상 일본식 명의로 남은 1,432건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조사와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공주시 월미동의 3층짜리 식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내부 1,400여 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전 직원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공장 내부에 근무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름 정제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리그2 소속의 충남 지역 두 프로축구 구단이 아산과 천안에서 각각 3일절인 내일 개막전을 치릅니다. 충남 아산FC는 내일 오후 4시 아산 이순신 경기장에서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뛰었던 강호 김천 상무와 맞붙습니다. 프로구단 전환 뒤 K리그2에 처음 참가하는 천안CTFC도 내일 오후 1시 30분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부산 아이파크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